용도지구 행위제한 1월달 안에서 어렵죠. 1월달에 이거 설명하면요 다들 짐 싸서 가버려요. 그래서 안 했어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용도지구의 개념을 조금 아시고 이거 용도지구 행위제한 용도지구 행위제한 뭐 사실 보면 그리 어려운 게 아닌데 대다수 용도지구는 행위제한을 뭘로 하는데 조례를 한다고. 조례하는데 조례하지 않는 용도지구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고도지구. 고도지구는 조례로 해 관리계획으로 해. 관리계획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만일에 대구시 공항 인근에 땅이 있는데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조례를 봐야 돼요. 관리계획을 봐야 돼. 관리계획 봐야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내가 땅이 있어. 그럼 어떤 건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조례 봐야 돼요. 뭘 봐야 돼? 국토의 계획 및 이행한 법률 시행령을 봐야 된다고요. 그 시행령을 보니까 몇 층 이하로만 지으래? 4층 이하로만 지으라고 딱 법에 규정해놨어요. 그리고 만일에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 내가 땅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건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뭘 봐야 돼요? 이 법을 봐야 된다고? 조례 보면 안 나와요? 조례 보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5개 있죠? 5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다가 내가 어떤 건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이 계획에 위배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는데 만일 이 두 가지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면 조례 봐야 된다고요. 조례? 단 이 두 가지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취소되죠? 말이 어렵죠 이거. 용도지구. 예? 그걸 세부적으로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 공항 인근 지역이나 이런 데는 고도지구 지정돼 있으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봐야 된다고. 자,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내용 있죠? 용도 지역이나 용도지구 이거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이게 지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행위 제한을 받는지. 이거 끝난 거예요? 1번 끝났다고. 1번.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좀 멀다고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배울 내용은 뭐냐면 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내용 중에서 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시가와중구역, 수산자원보구역,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거든요. 자, 이 5개를 묶어서 뭐라 부르냐면 용도구역이라 불러요. 이 용도구역을 자, 지정하거나 자, 이 변경하는 계획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거 2번, 6번 이거 할 차례라고요? 지금 순서가 어디쯤 와 있는지 이런 내용이요. 그러면 오늘 이거 배우고 나면 다음 시간에는 뭐 배울까요? 도시관리계획 3번 내용 중에서 기반시설이 있거든. 그럼 기반시설이 뭔지, 그럼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배우고 있는 단계라고요. 지금 어디쯤 배우고 있는지 이거 잘 파가셔야 돼요. 세부적인 내용도 중요한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어디에 뭘 배우고 있다 이 정도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나중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요 5월달 가면 또 반복해요. 5월달 가면 또 반복하니까 그때 파악하시면 되고 시험 임박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뭘 배우고 있다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국토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결정의 내용에 대한 1번 내용을 이제 다 배운 거고 2번하고 6번 내용 배울 차례라고요? 2번하고 6번.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울 때 자, 광역도시계획은요. 나중에 이 계획이 수립된다고 해서 이 계획 내용에 따라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행위 제한이나 규제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않는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이고
자, 도시공 기본계획도 이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규제나 행위제한 맞습니까? 받지 않는 비구속적인 계획이고요. 도시공 관리 계획은요. 우리 일반 국민들에서 직접적으로 규제나 행위제한하는 구속적인 계획이죠. 그래서 도시공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내용들은요. 하나하나가 다 결정이 나고 나면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이 계획에 따라서 규제나 행위제한 받는다고. 그래서 시험에서 물어보는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이 도시공 관리 계획 결정 내용들은 다 하나하나가 다 일반 국민들을 행위제한하거나 규제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라고요. 예, 일단 처음에는 그 개념부터 제대로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항상 범위가 많기 때문에 놓치는 게 뭐냐 하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런 내용들이 도시공 관리계획 내용과 전혀 별개의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우리가 뭐 배우는 거예요? 도시공 관리계획 교체적 결정하는 내용들이 있죠? 하나씩 배우고 있는 단계라고요? 이 단계라고요. 지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된다고. 전혀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자, 규제를 한 번 더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을 용도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박스 1번에 용도구역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자, 토지의 이용, 건축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도모, 토지 이용의 총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해서 어떤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바로 용도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건 다 어떤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들이라고요? 예,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잘 잡으셔야 된다고요.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요. 다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자, 우리가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용도지역 배웠습니까? 근데 셋째 시간에 용도지구 배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용도구역 배우게 될 텐데요. 자, 우리 용도지역이라 하는 것은 어떤 토지의 쓰임새 이런 것들을 용도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용도지역은요. 자,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용도지역이라는 걸 진행했습니다. 그럼 이 용도지역은 종류가 크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뉘는데 도시지역은 주상공농으로 나뉘죠. 그래서 주상공농이 총 3분이 되면 총 16개. 비도시지역은 관농자에서 관리농림 자연환경부지역으로 나뉘는데 다만 관리지역만 3개로 3분이 되고 농림 자연환경부지역은 3분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은 총 합해서 용도지역의 종류는 21개 용도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 용도지구는요. 자, 용도지역의 기능을 더 강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2차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도지구라고 부르는데 이 용도지구는요. 자, 전국의 모든 토지에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필요한 지역에만 지정합니다. 용도지구가 필요한 지역에서만 지정하는데 단 용도지구는 경방보치계 복특판고가 아닌데 자, 경관지구는 3개, 방제지구는 2개, 보호지구는 3개, 칠학지구는 2개, 개발진지구는 5개에서 이 5개 용도지구가 15개로 세분이 되고 그다음에 복합용도지구, 특정용도지구, 방하지구, 고도지구는 세분이 안 되죠. 그래서 세분이 안 되는 용도지구 4개에서 총 19개 용도지구 있습니까? 19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용도구역은요. 마찬가지로 전국에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게 필요한 지역에만 지정하는데 용도구역은요. 종류가 딱 5개밖에 없어요. 제일 작아요. 용도구역의 종류는. 자, 그러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공통점은 뭐냐면 다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는 내용인데 자, 그럼 우리가 21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이 21개 용도지역의 지정이 맞지 않는 먼저 첫 번째로 각종의 행위제한 받게 되는데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건축제한 받게 되죠. 자, 두 번째로 앞으로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 면적을 얼마까지 딱 지으라고 건폐율이라는 것을 제한한다고 했죠. 자, 세 번째로 앞으로 용도지역에서는 건물 올릴 때 몇 층까지만 딱 지으라고 용적률을 규제한다고 했습니까? 이 세 가지가 행위제한을 받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아까 앞 시간에 우리 19개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앞으로 이 용도지구에서도 행위 제한을 받게 되는데
자, 우리가 용도지역에서 이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제한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용도지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뭐에 대해서만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건축 제한만 받게 되는데, 그럼 이 건축 제한은 자, 원칙은 뭘로 정하는데? 조례로 정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조례로 정하지 않는 용도지구 4개가 있다고 했습니까? 조례로 정하지 않는 용도지구 고도지구 있었고, 자연취락, 집단취락지구 있었고, 개발지구가 있었습니까? 개발지구. 이 4개 용도지구에서는 조례를 따른다, 아니면 국토계획법이나 기타 법률을 따른다. 기타 법률을 따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용도구역은요, 딱 5개밖에 없는데, 이 5개의 용도구역이 지정이 돼도 앞으로 이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받게 되는데, 자, 우리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도 주로 이 용도구역 안에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건축제한 만든다고요? 건축제한? 다만 우리 용도지구는 좀 이따 볼 텐데, 이 5개 용도지구에서는요, 이 행위제한, 건축제한을 개별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개별 법률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21개의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제한 받게 되는데, 이 21개의 용도지역은요, 상호간에는 절대로 중복 지정이 안 돼요. 용도지역 상호간에는 중복 지정이 안 된다고요. 자, 근데 우리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더 강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다 보니까 용도지역 위에다가 용도지구를 중복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용도지구 상호간에도 중복 지정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자, 그리고 우리 용도구역도 용도지역 위에다가 용도지구를 중복 지정하고, 그리고 용도지구 위에다가 용도구역을 얼마든지 중복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상호간에 중복 지정이 안 되는 것은 뭐가 상호간에는, 용도지역 상호간에는 절대 중복 지정이 안 된다고요. 용도지역끼리는 중복 지정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용도구역의 종류는요, 제가 딱 5개 있다고 했죠? 5개. 자,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우리 책에 보시면 개발 제한구역 나옵니까? 개발 제한구역. 자, 박스 2번에 개발 제한구역 나와있죠? 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린벨트 있습니까? 자, 이걸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러면 양갈 1번에 의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거 용도구역요, 좀 이따 5개 보는 용도구역 구분하실 때는요, 자, 일단 이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 있죠?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좀 달라요. 지정하는 사람들이. 자, 그리고 이 지정권자들이 이 5가지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있죠? 지정하는 목적이 좀 다 다릅니다. 목적들이. 그러면 이 용도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이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있죠? 행위제한. 행위제한을 도대체 어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느냐, 이것도 다 적용하는 법률이 좀 다르다고요. 자, 그럼 동강 1번에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 나 있습니까? 밑줄 꺼두세요.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은 이걸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가 오직 누구만이? 국장만 지정할 수 있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고 나머지는 지정 못합니다. 자, 도시의 무질서한 거기 확산 방지 동감 써주세요. 도시 주변에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이거 개발 제한구역을 도시군관리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 제한구역 지정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요, 도시가 무질서하게 어떻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거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해서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우리 군부대 인거지역 같은 데 있죠? 군부대 인거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제한구역을 도시군관리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 제한구역 이거 지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앞으로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이 되면 행위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행위 제한이나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가라앉아 보니까 그 따로 정하는 법률이 뭘로 나와 있습니까?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나와 있습니까? 자, 이걸 줄여서 개특법이라고 부르거든요.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뭘로 정한다? 개특법으로 정한다고요?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아까 이거 앞 시간에 한번 봤던 기억 납니까? 어디에서 나왔었죠? 그렇지. 집단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에서는 왜 행위 제한 개특법 따라요? 집단취락지구는 어디에서만 지정할 수 있으니까? 개발 제한구역 안에 취락 정비에서 필요한 지구거든. 그러면 집단취락지구는 어디에서만 지정할 수 있어?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취락지구든 개발 제한구역이든 행위 제한,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어느 법을 봐야 돼요? 개특법 봐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앞 시간에 봤던 거? 자, 여기 끝. 개특법은요,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범위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다. 이거 아시면 돼요? 더 세부적인 내용 안 나와요? 옛날에는 우리 시험 범위였는데 이제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개특법. 자, 이제 3번에 보시면 자, 도시 자연공원 나와 있습니까? 자, 우리 도시 자연공원은 자, 도심지 내에요. 도심지 내에서 지정합니다. 자, 그래서 양갈 1번에 의 보시면 자, 동강 1번에 시, 도지사, 대도시장 나 있습니까? 밑줄 꺼두세요. 자, 그래서 우리 시, 도지사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지사, 도지사를 시도지사라고 부르거든요. 5명. 자, 그러면 우리 대구에서 도시자연공구역은 누가 지정할 수 있을까요? 대구시장? 대구시장. 그럼 우리 경산시에서는 경북도지사? 경북도지사? 그럼 우리 포항에서는 포항시장? 우리 포항시장 같은 사람은 대도시장을 불러요? 우리 경북에 유일하게 하나 있다고. 포항시. 우리 경산시는요. 인구 50만이 안 되죠? 그래서 대도시에 포함이 안 돼요. 경산시는. 그래서 경산시에서는 도시자연공구역 누가?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고. 대구에서는 대구시장? 그리고 우리 포항 같은 데는 대도시장이고요. 자, 그럼 이들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 도시적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이 있습니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산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주간반에 경산에서 오신 분. 혹시 경산에 성암산 들어보셨어요? 거기가 도시자연공구역. 성암산. 이해됐습니까? 우리 대구로 보면 저기 앞산 있습니까? 앞산. 복무공원 들어보셨나요? 복무공원. 자, 현풍 쪽에 비설산 들어보셨습니까? 비설산. 자, 거기가 도시자연공구역. 대구에서는.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 이런 지역 특징 보면 거기 산림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까? 그리고 산책로 같은 거 있습니까? 우리 도시에 좀 가까이 있으면서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어딘지 대충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양갈로 이번에 행위제한 나와 있습니까? 자, 도시자연공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따로 정하는 법률 보니까 그 안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까? 자, 이거 줄여서요. 도녹법이라 부르거든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 그럼 만일에 경산에 내가 성암산이나 아니면 대구에서 내가 앞산 같은데 땅이 좀 있어요? 땅이 좀 있다고. 그 안에. 그 산 안에. 땅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어떤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조례를 봐야 돼? 어떤 걸 봐야 돼? 이 법 봐야 된다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 시험 범위예요? 아니에요? 아니라서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더 깊은 내용 안 물어본다고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 이것만 아시면 돼. 더 이상 안 물어봐요. 자, 이제 밑에 4번에 시가와 초중구역 나 있습니까? 자, 우리 시가와 초중구역은요. 자, 이건 원칙은요. 자, 시도지사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양갈 1번에 보니까 시도지사 나와 있습니까? 자, 밑줄 거두세요. 양갈 1번 밑에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아서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뭘 방지? 시가화 방지 동감 써주세요.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한다는 거죠. 유보한다는 말은 뭔가요? 도시 주변 지역을 시가지화되는 것을 유보한다는 말은 잠시 미뤄둔다고. 미뤄둘 목적으로 자 시가중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가 결정할 수 있는데 다만 양갈로 이번에 국가계획과 연계 밑줄 꺼두세요. 하여 시가중구역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누구도 국장 동그라미 쳐두세요. 직접 시가중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 결정할 수 있다고 나있죠. 그럼 우리 시가중구역은요 원칙은 누가 지정하는 건데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행정기관의 요청에 받아서 지정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시가주정 지정하는 목적이 국가계획과 연계가 되어 있으면 이때는 국장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이거? 원칙은 누가 지정하는 건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건데 국가계획과 연계되어 있으면 국장도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장도. 자 그러면 이들이요 시가와 초중구역 지정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도시가 무질서하게 어떻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가화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에요. 시가화된다는 것은 시가지화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가 무질서하게 어떻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밑에 것은 시가지화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라고요. 목적이 틀려요? 지정하는 목적이 틀다고요? 자 그러면 나중에 시가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시가와 유보기간이라는 것을 명시해 줘야 되는데 이때 시가 유보기간은 최소 몇 년이냐면 5년이고 최대 20년입니다. 이내 범위에서 도시군관리계로 시가 유보기간까지 명시를 해줘야 돼요. 자 오른쪽 가시면 135페이지에 국장 시도지사는 시가와 초중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그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인구 동태, 토지 이용 상황이나 산업 발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로 시가 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시가 유보기간은 아까 양갈로 1번 보시면 134페이지에 거기 세 번째 줄 나와 있습니까? 5년 이상 20년 이내로 나와 있죠? 5년 이상 20년 이내 이게 바로 시가 유보기간이에요. 작년 시험에 이거 시가와 초중구역이 문제 나왔거든요. 작년 시험에. 그래서 우리가 용도구역 파트가 제가 작년 시험에서는 시가초중구역이 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시가초중구역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 이게 단독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 제가 예상하기에는 시가초중구역 단독 문제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작년 이미 냈어. 작년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 단독 문제로 나오진 않을 거라고. 단독 문제로요. 다만 그래도 시가전국이 좀 중요하니까 예전에 되게 시험에 잘 출시했거든요. 시가전국이. 그래서 한 몇 년간 쉬다가 작년에 좀 냈어요. 이 파트를.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가조정구역이 지정이 되면 시가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냐면 바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있죠. 시가조정구역 안에서 행위제한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 국토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은 우리 시험 범위입니까? 시험 범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제한 물으면 시가조정구역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가조정구역은
자, 지정하는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요. 자, 우리가 보통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하면요. 자, 신도시가 들어서는 주변 지역 있죠? 신도시가 들어서는 주변 지역에 내가 만일에 땅을 가지고 있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자,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 주변 지역에 인접해 있는 지역에다가 내가 이렇게 미리 건물이라도 하나 좀 지어놓으면 어떨까요? 신도시 들어서는 인근 지역에 나중에 땅값이 많이 올 것을 예상하고 그 주변 지역이 신도시가 조성이 되기 전부터 그 주변 지역이 좀 무분별하게 좀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우리 이런 현상을 학교론에서 전문용어로 뭐라 불러요? 주변 지역이 개구리가 띠을 띠듯이 여기 조금 무분별하게 개발이 이루어지는 현상. 안 배우셨어? 학교론 시간에? 아직 안 배웠어요? 진짜 홍 교수님한테 물어볼까요?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도시 스프롤 현상 들어보셨습니까? 생전 처음 듣는 용어입니까? 도시 스프롤. 학교론 시간에 안 배울 수 없는데? 안 배웠어요? 일단 무조건 안 배웠다 가네요? 일단 무조건.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학교론 시간에 도시 스프롤 현상 이런 거 배우거든요? 스프롤 현상. 도시 주변 지역이 여기 조금 무분별하게 개발이 개구리가 띠을 띠듯이 여기 조금 개발이 이루어지는 현상 이런 것들을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고 배우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도시 주변 지역부터 신도시가 조성이 되기 전부터 외곽 지역이 무분별하게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법적으로는요. 도시 스프롤 현상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 주변 지역을 뭘로 묶어?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묶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주변 지역이 무질서하게 시가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조정한다는 말은 뭘까요? 시가지화되는 것을 유보시킨다고. 그 주변 지역이 조정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 주변 지역이 신도시가 조성되기 전부터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는 것을 유보시킨다고요?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시가와 조정구역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대구 인근에 얘가 있으면 제가 예를 설명드리면 좋겠는데 혹시 거기 인천공항 들어보셨습니까? 인천공항 가보신 분 있습니까? 인천공항 인천공항 어디에 있어요? 인천에 있겠지. 인천공항이니까. 근데 영종도에 있거든요. 영종도. 예, 섬이에요. 그러니까 도지. 섬이니까 옛날 섬이었거든요. 영종도. 그래서 우리 인천공항 영종도 있는데 우리 영종도 가다 보면 송도 들어보셨습니까? 송도. 자, 송도가 인천에 보면 우리 국제자유무역도시예요. 그래서 송도 신도시 개발 사업하면서 영종도 일대를 시가와 조정구역을 묶었거든요. 묶었다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요. 그래서 대구가 예가 없어가지고 멀리 인천까지 간 거예요. 인천까지. 혹시 화성에 동탄 신도시 들어보셨습니까?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 인근 지역 있죠? 그 주변 지역도 시가와 조정구역 묶여 있다고? 동탄 신도시 인근 지역. 신도시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변 지역을 시가 정도로 묶어 놓은 거예요? 묶어 놓은 거라고요. 갑자기 또 마지막 시간이 되니까 전부 다 눈빛이 반짝반짝 하죠. 자, 그래서 우리 영종도는요. 2002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묶여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 시가 유보 기간은 최소 몇 년입니까? 최소 5년이고 최대 20년이죠. 그래서 영종도는요 15년 동안 묶여 있었다고. 15년 동안 묶여 있다가 우리가 시가와 조정구역은요 이게 언제 효력이 상실하냐면 시가와 유보기간이 있습니까? 유보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다음 날 있죠? 어쨌든 다음 날이 되면 시가 조정구역 진행에 관한 도심관리계획은 효력을 없어지거든요. 자, 그 밑에 보면 시가와 조정구역에 실효 있습니까? 양걸 4번에 자, 시가 조정구역 진행에 관한 도심관리계획 결정은 자,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이 다음 날 있습니까? 자,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이 다음 날 미지 꺼두세요. 그리고 다음 날에 동그라미 쳐두세요. 그 효력을 잃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왜 이거 적어드렸냐면 영종도가 2002년 1월부터 17년 31일까지 묵고 있었거든. 그러면 영종도 일대에 대한 시가조정구역 지정이라는 도시권리계획은 언제 효력을 상실했어? 유보기간을 12월 30일까지 지정해놨다고. 그럼 유보기간이 만료돼? 다음날 실효되거든요. 그럼 언제 풀려났을까요? 2018년 1월 1일부로 시가조정구역에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났다고요. 그때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그 지역 주변 지역도 개발이 이루어졌다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영종도 일대가 지정이 돼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좀 어렵게 나올 텐데 양갈로 5번 보시면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나옵니까? 자, 원칙은 모든 개발 행위가 금지되는데 다만 이번에 예외적으로 기억에 도시군계획 사업 나와 있고 니은에 도시군계획 사업 외에 개발 행위 나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시가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자, 이걸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자, 원칙은 모든 개발 행위가 금지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제한과 자, 비도시군계획사업 행위제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 그러면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은요. 우리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공익적인 사업 세 가지 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부르거든요. 도시군계획사업. 그러면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도시개발사업 배우거든요. 이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사업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 사업을 정비사업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 세 가지 사업을 바로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이 세 가지 사업에서 만일에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요. 따로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허가 안 받아도 된다고요? 그 도시군계획사업 옆에다가 허가 X라고 적어두세요. 자, 일단 그러면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은 자, 우리 그 기본서로 보면요. 옆에다가 32페이지 표시해 주세요. 도시군계획사업 옆에다가 32페이지. 32페이지 살짝 한번 볼까요? 거기 14번 나옵니까? 밑에 14번. 아, 15번 15번. 도시군계획사업 나옵니까? 15번에. 자, 15번 보시면요.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 사업 나와 있습니까? 15번 밑에 나와 있나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바로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디인지 찾으셨어요? 32페이지 하단에? 자, 그럼 135페이지 넘어오셔가지고 자, 그러면 이 도시군계획사업은요. 시가조정구역 안에서 국방상, 공익상, 시가조정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장이 시가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시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시가조정구역 안에서 이 세 가지 사업에서 사업 시행하고자 할 때는 따로 허가 받아 안 받아? 허가 X라고 적어두세요. 적어두셨습니까? 자, 이제 니은 보니까요. 도시군계획사업 외에 개발행위 나와 있습니까? 자, 시가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자, 아래 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조지사, 시장군수에게 뭐 받아서? 허가 동그라미 써주세요. 허가 받아서만 그 행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일에 시가조정구역 안에서 자, 이 세 가지 사업이 아닌 다른 방식에서 사업 시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시장군수한테 뭐 받아서? 허가 받아야지만 사업 시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비도시공개획 사업은요, 왜 시가종에서 시행하고자 할 때는 허가받아야 되냐면, 이 사업이 공익적인 목적이니까 아니니까.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거거든.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반드시 시장구수한테 허가받아야지만 사업 시행할 수 있다고요? 단 허가받더라도 이 비도시공개획 사업은요, 모든 사업을 다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1번 보시면 A예요. A. 농업, 임업, 어업용 건축물 있습니까? 다음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란 말은 축사나 창고 같은 거 있죠? 축사나 창고 같은 퇴비사나 이런 농업, 임업, 어업용 건축물마저도 나중에 사업 시행할 수 있는데 뭐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지만 할 수 있다고요? 자, 우리 시가정관에서는 농업, 임업, 어업용을 위한 축사나 퇴비사, 창고 같은 건축물 건축하고자 할 때도 반드시 뭐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지만 시행할 수 있다고요? 이런 건축물마저도.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 이제 B에 보니까 주민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행위라고 해서 자, 박스 안에 1번에 동그라미 1번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그 주택의 증축 있습니까? 밑줄 그어두세요. 그리고 137페이지 가시면 8번 있습니까? 박스 안에. 8번. 거기 종교시설에 증축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시가중간에서는 기존 주민들의 생활 영위를 위해서 자, 주택이나 종교시설 증축할 수 있어요? 그럼 주택이나 종교시설 증축하고자 할 때도 뭐 받아서? 허가 받아야지 말 수 있다고? 허가를 받아야지만 주택이나 종교시설을 증축할 수 있다고요? 허가 받았으면. 자, 그러면 저 주택의 증축 밑줄 그어두셨죠? 주택의 증축 밑줄 그어두셨죠? 거기다가 신축은 X라고 적어주세요. 시가중간에서 자, 기존 주택이나 종교시설 증축하는 것은 허가받아 할 수 있는데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돼, 안 돼?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절대 안 돼요? 신축하는 행위는 허가받더라도 안 됩니다. 답으로 이게 잘 나올 거예요. 주택 신축할 수 있다면 틀려요. 시가중간에서는 자, 이제 136페이지에 자, 박스 안에 2번 있습니까? 마을 공동시설 있습니까? 자, 마을 공동시설을 하면 자, 동그라미 2번에 새마을회관 있죠? 새마을회관 같은 마을 공동시설 설치는 할 수 있어? 그러면 마을회관 같은 이런 공공시설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뭐 받아서? 허가 받아야지만 설치할 수 있다고요? 마을회관 짓는 것도 허가 받으래. 시가중간 안에서는 되게 규제가 센 거라고요? 아주 규제가 센 겁니다. 자, 우리 보통 마을회관 같은 것들 지을 때 허가 받을까요? 마을회관 짓는 것도 시가중에서는 허가 받으래요? 허가? 자, 이제 밑에 보시면 3번 있습니까? 공익, 공용, 공공시설 있습니까? 설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인데 자, 이제 동그라미 3번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3번 거기 보건소 있습니까? 파출소, 119센터, 우체국, 동사무소 있습니까? 이런 공익이나 공용시설 설치 가능한데 이런 보건소나 파출소 아니면 119센터나 우체국, 동사무소 같은 이런 공익이나 공용시설들마저도 시가중에서 설치하려면 뭐 받아야 돼? 허가 받으래? 이런 시설들마저도 자, 우리 파출소나 이런 거 짓는 거 원래 허가 받을까요?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이런 시설들마저도 설치할 때는 뭐 받으라고? 시가중에서는 허가 받으라고요? 아주 규제 세죠? 되게 규제 세게 같다고. 시가중에서는 이런 공익이나 공용시설들마저도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아니면요. 이 세 가지 사업이 아니면 허가받고 해야 된다고요? 아주 규제 센 거예요. 시가중에서는 자, 137페이지 가시면 자, C에 보니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면행위 있습니까? 자, 1번 있나요? 1번. 임목의 벌채, 조림, 토속의 채취 있죠? 임목을 벌채하거나 그 다음에 토속의 채취하는 이런 행위도 시가중에서는 반드시 허가받아야 됩니다. 단 시가중에서는 허가받더라도 절대 주택을 뭐 하는 건 안 돼. 신축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요? 허가받더라도 신축하는 행위 절대 안 됩니다. 되게 규제 셉니까? 시가용이요? 되게 규제 셌다고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책을 뒤로 넘기시면 이제 140페이지에 자, 박스 5분 보시면 수산자원보호구역 나옵니까? 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은요. 자, 밑에 양갈 1번 보시면 의에 거기 독특한 장관 한 명 나옵니까? 예, 해양수산부 장관 밑줄 꺼두세요. 직접 또는 관계행정관의 요청을 받아서 자,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유수면 바다나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양갈로 이번에 행위제한 나와있죠? 자,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어떤 법을 따른다? 수산자원 관리법을 따른다 나와있죠? 자, 우리 수산자원보호구역은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누구만이? 해양수산부 장관? 이제 이 사람 안 나와요. 이제 안 나와. 공법에서. 여기 딱 한번 나와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권자로 딱 한번 나온다고요? 그럼 수산자원관리법은 우리 시험 범위예요, 아니에요? 아니라서 시험에 안 나와요. 여기까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 자, 이제 밑에 보시면 오른쪽 가야 되겠네요. 141페이지에 입지규제 세수구역 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올해 제가 용도구역 중에서 대표적으로 예상하는 문제가 이거거든요. 올해 시험에서 용도구역 문제 물으면 아마 이걸 물을 확률이 높아요. 입지규제 세수구역은요. 우리 시험에서 29회 때 한번 나올 거예요. 한 해 건너뛰고 31회 때 나왔어. 그리고 작년 안 나왔어요? 한 해 건너뛰었습니까? 특징이 뭐냐면 항상 홀수회 때 나와. 29회 31회. 홀수회 때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요. 이거 좀 유의해서 보세요. 용도구요. 작년에 이거 냈다고요? 작년에 이거 냈어요. 단독 문제로. 냈으니까 올해는 이걸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된다고? 자, 이 입지규제 세수구역은요. 자, 이걸 누가 결정할 수 있냐, 지정할 수 있냐면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 있습니까? 자, 우리 밑에 보시면 양갈 1번 밑에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나와있죠? 거기 밑줄 꺼두세요. 자,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를 하면 자, 원칙은 시, 도지사,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시장군수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자,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 중에서 우리 시장이나 군수 있죠? 시장이나 군수는 유일하게 입지규제 세수구역 이거 지정할 수 없습니다.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 밑줄 꺼두는 데가 시장군수 X라고 적어두세요. 밑줄 꺼두셨죠? 거기다가 밑에다가 시장군수 X라고 적어두세요. 그러면 이들이 지정하는 목적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 정진 하나, 도시정비 촉진 둘, 지역 거점 육성 셋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아래 표에 해당한 지역과 그 주변 지역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세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자, 1번에 도시공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이 있습니까? 생활권의 중심지역 같은데 우리 저기 범어 내거리나 신매 내거리 같은 생활권의 중심지역 지정할 수 있고요. 자,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역 중 도시 경제 기반형이 있습니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나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재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거나 자, 우리 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한 주거나 공업적 있죠? 정비가 시급한 지역 그리고 철도역사나 터미널, 공공청사 이런 지역은 항상 우리 지역을 보면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입지규제 세수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입지규제를 최소화한다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요. 자, 우리 용도구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되면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개발을 제한한다고? 자, 우리 도시자연공원구역,
우리 성암산이나 복무공원에 만약에 땅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도시자연공원 안에서 내가 아파트 내 아파트 좀 지어볼란다. 마음대로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지어요? 우리 시가전구역. 아까 우리 시가전구역에서는 만약에 비도시공계획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뭐 받아야 돼? 허가받아서 기존 주택을 증축은 할 수 있지만 주택을 신축은 절대 안 되거든. 허가받더라도요. 시가전구역에서는 만약에 내가 땅을 가지고 있더라도 철저하게 개발을 제한받는다고요? 시가전구역에서. 그래서 우리 용도구역은요. 주로 용도적이나 용도지구의 규제를 주로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목적이 강하거든요. 근데 우리 용도구역 중에서 유일하게 행위 제한을 더 완화하는 용도지구가 있거든요. 그 용도지구가 대표적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요. 그러면 입지할 수 있는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규제를 최소화시킨다는 말은. 규제를 최소화시킨다는 것은. 규제를 더 강화한다는 겁니까? 완화한다는 겁니까? 규제를 더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요. 개념을 잡으실 때 뭔가 입지할 수 있는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말은 더 완화시켜준다고요? 완화하기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입지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다른 법률에 의한 강화시키는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 143페이지 가시면요. 자, 양갈로 8번하고 양갈로 9번 있습니까?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자, 아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나 부대, 복리시설 설치 기준 및 대지 조성 기준이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 있죠? 그러면 우리 보통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주차장 확보 안 하면 어떻습니까? 허가를 안 내줘요. 근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주차장 설치 기준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3번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나 자, 4번에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있습니까? 공개공지 뭐였죠, 이게? 공개공지. 우리 건축법 배울 때. 공개공지는 일종의 소규모 휴식공간이거든요. 그러면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 지역과 대상 건축물에는 공개공지를 대지 면적이 10% 이하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돼요? 휴식공간 설치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개공지 이거 확보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요? 왜? 입지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대충 취지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학교보호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행위제한이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나 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행위제한에 대해서도 이걸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규정 등에 대해서도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개념을 잡으실 때 뭘로 잡아야 했어? 입지규제 완화구역? 완화구역이라고 개념 잡으시라고요? 그래서 입지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완화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한 용도구역이거든요. 자,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이 되면 앞으로 행위제한은요.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냐면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따로 정합니다. 여기만 계획으로 정해요. 계획. 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142페이지 맨 위로 가시면 양갈로 2번에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래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이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있죠. 용도 지역이나 지구, 도시공계획 시설 및 지구 단위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이 계획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요. 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위에다가 이걸 지정하게 되면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요. 나중에 이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으로 따로 정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된 지역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제한을 받을 때 자, 기존의 용도지역 행위제한 따라갈까요? 계획으로 따로 정할까?
계획으로 따로 정한다고요? 계획으로. 기존의 용도지역 행위제한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으로 따로 정한다고요? 그래서 계획 내용 속에 건폐율, 용적률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대충 이해되어 있습니까? 무슨 취지인지? 자, 그래서 올해 조금 이거 입주기재 세구역 좀 유념해서 보시고요. 나중에 거기 5월달 가면 조금 더 여기서 빠진 내용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매일 정리 문제 보시면 6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자, 이게 예전에 출제했던 문제인데 종합적인 걸 물어보는 겁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지금 틀린 거 물어보는데요. 자, 우리 용도지역은요, 이걸 국장이나 시, 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데, 그럼 이들이 결정할 때는 어떤 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맞습니까? 1번에 맞는 질문이죠? 자, 2번에 자, 우리 도시자연공구역 있죠? 도시자연공구역은 시, 도지사나 대도시장이 제한하는데, 그럼 이 시도지사가 도시자연공구역 이거 지정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죠? 그럼 지정된 걸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것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번에 시도지사는요, 우리 아까 법에서 정하고 있는 19개 용도지구 외에, 자, 조례에서요,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할 수 있거든요. 신설할 수는 있어. 조례에서. 자,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반드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신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자, 4번에 집단 칠학지구는 개발 제한구역 안에 칠학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말하는 거 맞습니까? 집단 칠학지구. 맞는 질문이죠? 자, 5번에 자, 방제지구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는 해당 방제지구의 재정암대책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됩니까? 방제지구 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속에는 방제지구의 재정암대책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 나중에 뒤에 보시면 기본서 뒤에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우리 계산 문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공법에서는요, 최근 10년 이내에 계산 문제 출제 안 합니다. 보지 마세요. 계산 문제 보지 마시라고. 안 그래도 지금 학교는 계산 문제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공법까지 보지 마시라고요. 공법은 요즘 계산 문제 안 내요. 시험에서. 자, 다음 주에는요, 148페이지부터 193 있습니까? 148부터 194까지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